14번 봅시다. 14번 하는데 인터넷 들으시는 분 막판에 정리하는 거는 요약 판례집이니까 그 간당간당 요약 판례집 정리할 겁니다. 14번부터는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아까 법률행위 목적에 법률행위 목적에 첫째가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이죠. 확정인데 이 확정의 문제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분양계약 체결 돈이 없어도 되죠? 잔금 없어도 되죠? 아파트가 다 안 지어도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재산권 인정과 대금 지급은 법률행위 당시에 즉 계약 당시에 확정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죠. 근데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행기에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리죠?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이죠. 가능의 반대가 불능이죠. 이 불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시적, 객관적인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으로 나눠집니다. 그 전부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불났어. 그러면 그 자체는 유효무효? 무효죠. 근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때 535조가 적용돼서 이 실뢰이익 손해배상을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그럴 때 집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산 사람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할 실뢰이익을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문제를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그러나 계약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이거는 이제 미달 사건이었죠. 미달 사건이다. 그럴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담보 책임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담보 책임. 그래서 일부가 불났다. 그럴 때는 담보 책임으로 특칙이 적용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안 갑니다. 그다음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불났다. 그럴 때는 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런데 집주인 채무자가 책임 있느냐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되죠.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때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채무자가 책임이 전혀 없다. 그럴 때는 이때는 위험부담, 목적물 인도는 면하고 대가 청구할 수 없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적법이 문제도 적법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강행규정의 반대가 의무규정이고 근데 이 강행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효력규정하고 이거 효력규정 위반 시는 무효죠. 단속규정입니다. 단속규정 위반 시에는 사법상 효과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단속규정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거는 단속 규정이죠. 그 다음에 주택법상 전매 행위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니까 사법상 효과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효력 규정에 가령 토지거래 허가 규정 효력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익법인,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행위의 주무관청 허가 규정, 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초과 규정 같은 거. 중개수수료 초과하지 마라. 중개법, 중개실무법의 초과 규정들은 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근데 효력 규정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 무효가 아닌 거를 고르시오. 이거 두 가지가 시험 문제 가끔 출제됩니다. 단속 규정.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의 위반의 모습에, 강행 규정 위반 모습에 이게 직접 위반이 아닌 간접 위반을 탈법행위라고 하죠. 탈법행위. 탈법행위인데 이때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국유재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건. 그래서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국유재산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공무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마라. 그런데 이 공무원이 자기 명으로 취득하지 않고 친구 명으로 취득했다. 탈법행위입니다. 이 탈법행위는 무효죠. 무효인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의 제3자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요거 국유재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강행규정 끝나면 네 번째가 이제 사유적 타당성입니다. 사유적 타당성에서 첫째가 103조가 나오죠. 반사유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유적 법률행위. 반사유적 법률행위다. 그러면 반사유적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죠? 이게 103조가 나오죠. 그때 무효니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 그럴 때는 그때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불법 원인 급여니까 그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어요. 수익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원인이 폭리자에게 있다. 그럴 때는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사유적 법률행위냐 이냐 아니냐 여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반사유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반사유적 법률행위 아닌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 통정 허위 표시다. 반사유적 법률행위는 아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반사유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투기 목적이 있다. 투기 목적으로 뭐 했다. 반사유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이 있다. 반사유적 법률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비자금 사건이죠.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반사유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이다. 성범보수약정은 반사유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유적 법률행위죠. 반사유적 법률행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그 다음에 법률행 국제법 사건에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자체가 반사유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주지직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지직을 거액 주고 사고 파는 것을 종교단체가 나중에 그 주지로 임명했다 하더라도 임명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것들이 가끔 자출제됐습니다. 지문에 잘 뜨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반사유적 법률행위에서는 두 번째가 이중매매가 문제됩니다. 이중매매가 문제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한테 일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해준 사이에 병한테 또 팔아먹은 거야. 이렇게 병한테. 매매로 팔았어. 이중매매했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일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때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죠. 손해배상 청구.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 이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알면서 최소한 요청을 해야 돼요. 공모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는 이 매매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게 무효니까 언제든지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갑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을 746조로 청구할 수 없죠. 병도 야 이거 무효니까 내 돈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 원인 급여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쌍방불법입니다. 에? 그러면 매매가 무효니까 갑은 원래 소유권이 갑에 있죠. 그러면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하라. 이것도 법원은 말소 등기도 인정 안 해줍니다.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 진정명의원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갑병 사이에 갑에게 회복을 안 시켜주죠. 그러나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을은 갑에게 인정 안 해주는 등기 말소 청구를 을은 뭐에서? 대유에서 말소는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반사적 법률의 불공정은 이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사이에 병이 정한테 팔았어. 이 전득자가 모르고 취득한 선의 제3자라도 대위 말소 청구할 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병을 상대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등기 직접 말소해 라고 직접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위 말소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 진정명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죠. 소유권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 무효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 이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 받을 권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채권이 있죠.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매매가 꼭 매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수증자가 적극 가담했다.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자가 적극 가담했다. 이런 것들 다 이중매매가 되죠. 그 다음에 병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예? 적극 가담이 이게 취득시효에서도 연결이 돼요. 갑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 20년간 취득시효했는데 등기를 청구할 사람의 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 가져오는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갑한테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효라 그랬죠? 명의신탁이 유효다. 그러면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수탁자한테 병이 적극 가담했다. 무효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가 있어요. 104조에
이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니까 즉 이게 크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면 그 안에 104조가 있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고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을 했어. 그러면 불법 원인이 수익자 폭리자에게 있으니까 이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폭리자는 불법 그 원인 급여에 있으니까 폭리자는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궁박, 그 다음에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개 중에 하나가 해당한 사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저한 불공정해야 됩니다. 현저한 불공정 또는 불균형해야 되는데 요때 이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이지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다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이 나섰다 그러면 경솔 무경험은 경무대 대리인 기준이라 그랬죠. 근데 경무대죠. 근데 궁박은 누구 기준이다? 본인 기준이다. 본궁이라 그랬죠. 경무대 본궁. 현저한 불균형은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다 그랬죠.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인데 따라서 증여다. 기부행위다. 증여 기부행위에는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없죠. 그러니까 불공정을 논할 수 있다 없다. 그죠? 국제법사건이죠. 국제법사건. 그래서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도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죠.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적용된다는 게 판례죠.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무효행위 전환은 될 수 있다 그랬죠. 전환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게 불공정한 현저하게 불공정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이게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고 이 피해자는 현저히 불공정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갖춰졌고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 일일이 다 입증하라 그랬죠. 이게 효력 요건이니까 피해자를 일일이 입증하라 그랬죠. 그죠? 요거 핵심이야. 됐나요? 자, 이제 문제 봅시다. 14번. 법률의 목적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매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맞죠? 2번. 단순히 강제 집행 면하기 위해서 허위 통정이죠. 통정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번이 답이죠.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무효죠. 근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 될 수 있죠. 맞습니다.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으나 이행불능, 위헌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맞죠. 강행규정 위반 법률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걸 고르시오. 상대방과 통정의 서의 무효죠. 주택법상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전매 약정, 아까 이거는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은 여기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사법사고 효과 유효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보를 기본재산 처분행위,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인 거 무효입니다.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척탁하고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죠.
16번 법률의 효력이 발생의 요건이 아닌 걸 고르시오. 효력 요건이 아닌 걸 고릅니다. 대리권의 존재, 아까 특별 효력 요건이죠. 정지 조건의 조건의 성취,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농지 거래계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등기 요건이라고 그랬죠. 3번이 답이고 법률의 적법성, 효력 요건입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 토지거래 허가구의 허가 관할관청 허가,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17번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걸 고르시오. 아까 두 개가 있었죠.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 금지 규정은 이거 네, 효력 규정 중 다툼이 있으면 이거는 단속 규정으로 갑니다. 2번, 1번이 답이죠. 이자 제한법상 이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금지 규정, 효력 규정이고요. 공익법인 운영, 설립 법률상 공익법이냐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규정, 효력 규정입니다. 실명법 규정에 기초한 물권변동 규정도 효력 규정입니다. 국계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규정 다 효력 규정이죠. 18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았죠. 계약금 중도금 받았으니까 이행 착수했으니까 해약금 해제 안 되겠네. 병이 가부 배매매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습니다. 적극 가담이니까 무효죠. 틀린 걸 고르시오.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직접은 청구할 수 없죠. 을은 순수한 채권자입니다. 대유말소는 청구할 수 있죠.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아까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맞죠? 3번 갑은 계약금 배액 상환에서 을과 계약 해지할 수가 없죠. 왜? 계약 중도금 지급했잖아. 이행에 착수했죠? 맞죠?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 즉 반사적 법률행위 추인이 안 됩니다. 5번 만약 선의, 정의, X부동산은 병에게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았습니다. 절대적 무효죠. 적극 가담은 그러니까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갑병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까 이거 절대적 무효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19번 사유질서에 해 무효로 되는 걸 뭐로 고르시오.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될 때 불가한 법률행위는 아까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다. 성립 과정 강박이 있다. 반사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통정, 약간 통정이죠. 반사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양도소득의 회피 목적, 즉 투기 탈세 목적. 반사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 반사적 법률행위죠. 니을 하나네요. 2번. 20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의 무효인 걸 뭐로 고르시오? 무효인 거.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는 반사적 법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유적이죠. 체크. 변호사가 아까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허위 준서를 대가로 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채운 약정은 반사유적이죠. 3번이 답이죠. 21번 반사유적 법률행위 무효가 아닌 걸 고르시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이 반사유적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도박자금의 채권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 동기가 불법이니까 반사유적 법률행위입니다.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이용이 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는 약정도 반사유적 법률행위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 지급한 약정도 반사유적 법률행위죠. 근데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맨날 나오죠. 허위 반사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5번이 답입니다. 22번입니다. 반사유적 법률의 무효가 아닌 걸 고르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겠다.
무효죠.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내연적에 한 증여. 자, 이것도 반사적 법률행위입니다. 해제 조건. 내가 자 20억짜리 주는데 끝나면 되돌려 달라. 해제 조건 증여는 반사적 법률행위입니다. 단 불륜관계의 단절을 조건으로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죠. 이건 구별해야 돼요.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 배임 및 적극 가담했다. 증여계획했다. 그러면 반사적이죠. 관계 당사자의 전원 합의로 이런 중간생략 등기 자 무효가 아니죠. 4번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 약정도 무효입니다. 23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했습니다.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죠. 이중매매 틀린 걸 고르시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가담 안 했으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맞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이행불능 이유로 채무불량 이유로 병이 갑의 행위에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는 청구할 수 없죠. 대위 말소 가능합니다. 갑과 병의 계약이 사유질서에 위반은 무효다. 적극 가담했단 말이죠.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맞죠?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엑스토지 매수하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죠. 무효니까 효과 귀속자인 병도 모르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하죠. 틀렸죠? 24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적극 가담했죠. 매수해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적극 가담에 나왔죠. 틀린 걸 고르시오. 갑병 사이는 적극 가담했으니까 계약 자체는 무효죠.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직접은 청구할 수 없죠. 맞죠?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틀렸습니다.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계약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좀 이따 하고요. 거기 26번 봅시다. 26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걸 고르시오. 아까 기억, 비자금을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체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체크. 피상속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정을 모르는 상수 적극 기망했다. 적극 가담했죠? 무효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맨날 나오죠? 반사회적 법률은 아닙니다. 니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반사회적 법률은 아니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을 27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자, 어떤 일에서 이혼하지 않겠다. 무효죠?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대출했다. 동기가 불법 표시됐죠? 무효입니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약정도 무효죠. 노름 빚인 줄 알고 이를 변제한 약정 무효죠. 5번 보면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은 유효죠.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보세요. 사유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기억.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죠. 틀렸죠? 니은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어쩌고 저쩌고 그럼 맨 마지막 줄 반사회적 법률행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디귿 기부 행위와 같은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틀렸죠? 체크.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극히 제한한 약정이 아닙니다. 불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틀렸죠?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 동기가 사유질서에 반하다. 무효가 되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걸 고르시오. 경매는 적용되지 않죠? 무상계약, 기부행위 적용되지 않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의 전환 법률가 적용될 수 있죠? 맞습니다.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행해진다. 궁박은 대리인 기준이니까 본궁이라고 그랬죠? 경무대 본궁, 경무대 본궁 이렇게 경무대 본궁 틀렸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냐 불공정하냐 그는 법률행위 당시 기준입니다. 법률행위 당시 기준 두 개 다 법률행위 당시 기준 계약 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걸 고르시오.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되죠. 2번 불공정한 법률의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즉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체크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죠. 대리인에서 법률행위 되어 있습니다. 경무대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하더라도 무효 주장할 수 없죠.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걸 고르시오.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다. 틀렸죠? 아까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이지 특정 영역 경험 부족이 아니라 그랬죠? 에? 이게 답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궁박, 경솔, 무경험 하나만 갖추면 필요하죠. 3번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이렇다 해서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바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불공정한 법률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공정한 소송으로 주장하는 없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 이것도 불공정하니까 무효입니다. 부재소 합의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죄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옳은 걸 고르시오. 대리, 경무대 본궁이죠. 그래서 경솔, 궁박은 대리인 판단, 경험은 본인 틀렸습니다. 경무대 본궁. 대가적 출입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급부와 반대급 사이의 균형이 현저히 존재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 안 되죠? 경매, 저기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그 토지를 전득한 자의 3자는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불공정이냐는 것은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부터는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거. 근데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건데 거기 요약 판례집 잠시 보고 그다음에 다는 못 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출 이런 것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7페이지 보세요. 요약 판례집에 확정에서는 판례 3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방법이 정해졌으면 좋겠죠.
판례 6번입니다. 미달 사건. 부동산 매매계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아까 미달 사건 있었죠, 여기? 이때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 매매 등에 해당할 때 담보 책임으로 감액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부당이득이나 계약 체결을 상한 과실 책임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강행규정 목적의 적법에 그 기출지문 보세요. 강행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규정. 기출문제죠. 효력규정에 기출 보세요.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행정상 처벌과 함께 사법상도 무효가 되는데 기출지문 다 정리했어요. 명의신탁 금지규정, 토지거래 허가규정, 공익법인이라는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 청허가규정, 법정 최고액 초과 중개수수 금지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죠. 근데 단속 규정은 두 번째 줄에 무허가 음식점 판매행위 금지 규정, 공무원의 영업행위 금지 규정,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또 기출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약정은 유효라고 그랬죠. 강행규정의 위반의 모습에 거기 7번, 8번 이런 것들은 다 보시고요. 오른쪽 10번도 아까 다 그 앞에 정리한 겁니다. 12번 보세요. 12번이 아까 국유재산 사건입니다. 여기 국유재산 사건 아까 언뜻했죠? 그래서 국유재산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게도 다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103조, 746조가 나옵니다. 조문 반드시 읽어야 돼요. 예? 그리고 넘겨보시고 중간중간에 기출 다 이거 읽어보세요. 중간중 기출 다 집에서. 오른쪽에 거기 18번 아까 18번 형사사건에서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죠. 근데 비교 민사사건 체결 약정 번공보수 약정은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아까 20번도 아까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자체가 무효라고 그랬죠? 21번 판례도 보세요. 부정행위로 용산한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중매매 25번에서 29번까지 판례 있으니까 반드시 보세요. 아까 정리했죠 이거? 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1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조상된 비자금을 아까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어요. 32번이 국제로업 사건이었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데 불과했다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었죠. 이때는 맨 마지막 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35번 판례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36번에 아까 주지직 사건, 이 주지직 사건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전통 사찰 주지기를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손의 약정은 알고도 방조한 상태에서 종교법인이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39번 판례는 아까 여기 불공정하냐, 그 다음에 법률 반사회적 법률이야. 법률 행위 당시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39번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밑줄이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비록 그 후 나중에 범죄 행위로 주장한 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4조 반드시 읽으시고 불공정하죠? 요건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관적 객관적 입증 책임 다. 그 다음에 판례 40번 모래시계 보세요. 기부행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42번 경무대 본궁이 있죠. 대린이 등장했다.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음은 대린 기준이죠.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는 쭉쭉 보시면 되고 판례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행위 전환 후 법리가 정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판례 48번 가정부인이 아직 안 나왔는데 강박 상태와 경험 부족으로 남편이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서 남편의 대리인으로 채권 포기를 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에도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정된다 그랬죠? 네? 됩니다. 그 다음에 그 49번 판례가 치매노인 사건입니다. 치매노인 사건 보시고 50번 판례가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고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잠시 쉬었다가 여기에 법률행위 해석을 나갈 겁니다. 됐죠?